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본적인 기능들 얘기를 했었고 1.0.22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가 6월 21일인데 클로드 업데이트를 해서 1.0.32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도 버전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언인스톨을 하고 다시 인스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 찍고 나서 언인스톨을 하려고 일단 기존 버전대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6월 9일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사용한 지 12일이 되었습니다. 옵션을 몇 개 더 알아보면 이제 컨티뉴의 경우 최신 대화로 시작을 하는 거고 리줌의 경우 대화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클로드 컨티뉴를 하면 이제 가장 최신했던 대화로 시작을 하게 되고 클로드 리줌을 하게 되면 제가 했던 대화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젝트 기준이라서 워킹 디렉토리가 다르면 모든 세션들이 뜨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컴팩트 명령어를 기존에 제가 별로 쓸 일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대화가 길어지면 자동으로 컴팩트 된다라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뜨면 직접 컴팩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대화 내용에서 계속 필요한 것들만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자동 컴팩트하게 놔둬도 되는데 예를 들면 대화 중간에 좀 필요 없는 것들, 꼭 요약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Git 관련된 대화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요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팩트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컴팩트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를 친다고 하면 아무거나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 컴팩트를 해주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컴팩트 했다고 나오고 컨트롤 R을 누르면 서머리를 볼 수 있나 보네요. 컨트롤 R. 네, 서머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 모드를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플랜 모드 프롬프트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로그인 버튼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쳤을 때 직접 파일이나 아니면 변수명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그인 페이지에 로그인 버튼 기능을 수정하려면 어디를 수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진입점만 알려주면 이제 플랜 모드에서 이제 파일을 탐색을 하면서 이제 수정점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을 짜주잖아요. 플랜을 짜준 거에서 리팩토링 계획을 바로 말해줘도 됩니다. 이제 비슷한 버튼명들은 이제 이너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띵킹을 하게 하려면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주면 돼요. think hard 그리고 ultra think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좀 더 생각을 해서 결과를 내줍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토큰을 더 많이 소모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해봤던 대화인데 지금 변경된 파일에 대해서 요약해줘 라고 했죠. 요약했을 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제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변경된 파일 요약해줘 하고 think hard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띵킹을 합니다. 그래서 띵킹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투두까지 만들어줘 이 경우에는. 그리고 think hard again이라고 해봤습니다. 앞에 내용은 동일한데 지금 변경된 파일들에 대해서 요약해줘라고 동일한데 think hard에다가 again을 붙여서 하니까 사용자가 think hard again이라고 했으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면 thinking을 두 번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thinking을 하고 밑에서도 thinking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결과가 thinking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진행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모든 파일을 탐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는 경우에는 think hard 같은 키워드를 쓰면 클로드 모델에서 이제 thinking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hink hard 대신에 이제 관련된 파일들을 모두 읽으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냥 read entire file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영어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파일 전체를
쓰고줘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쓰는 게 의사 전달이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 한글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쓰면 좋을지는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이 모두 이루어졌다 하면 변경점 요약을 해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요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answer in short라고 해서 짧게 대답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ESC 2번을 누르면 이전 대화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ESC 2번 누르면 이게 지금 현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갔던 시점에 메시지가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좀 수정해서 다시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션이 새로 하나 더 파지더라고요. 기존 세션에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전 대화로 돌아가서 내용을 수정하고 작업을 진행을 시키면 새로운 세션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 모드의 중요성. 이게 제가 다른 유튜버들 작업하는 걸 좀 봤는데 이제 코드 작성 비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플랜 모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이제 플랜 모드에서 충분히 대화하지 않고 코드 작업을 먼저 시켜버리더라고요. 물론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코드 수정부터 바로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수정 방향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수정을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수정하는데 이렇게 약간만 더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았던 약간만 더 키우면 여기에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받을 건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상황에서는 클로드 모델이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수정을 조금씩 해줍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키웠을 때 얘가 이렇게 작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겹친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를 수정하다가 또 얘가 갑자기 뭐 이렇게 쭈그러든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제 플랜 모드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을 한 다음에 플랜에 다 넣거나 아니면 와이어 프레임을 작성해서 그 이미지를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클로드한테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와이어 프레임은 이렇게 될 거다 참고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제 코드를 계속 수정하는, 생각 못한 코드를 자꾸 수정하는 상황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써야 될까? 제가 사실 지금 2주밖에 안 써봤잖아요. 지금 이제 2주 정도 써봤는데 이것도 실제로 하루 종일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쓴 날도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안 씁니다. 클로드 코드는 거의 안 쓰고 클로드 모바일로 사용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6월 9일부터 현재 6월 21일까지 써봤을 때 지금 적응을 다 했거든요. 제가 뭐 적응력이 빨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용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AI 에이전트, IDE 같은 거를 전혀 안 써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커서라든지 윈드서프라든지 코파일럿 챗 같은 거 이런 거 좀 써보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최소 2-3시간 정도 일주일 정도 써보면 기능들은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업을 할 때 이제 스스로 캘리브레이션이 좀 필요한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원샷, 투샷,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얘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한 번에 뭔가를 완성시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플랜 모드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플랜 모드에서도 처음에 이제 최초 플랜, 그리고 플랜 수정, 또 수정, 최종 플랜 확인 쭉쭉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토 억셉트 모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제 계획을 쭉 말하잖아요. 그럼 플랜이 나올 거예요. 그럼 플랜을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상세한 수정 계획을 알려줘. 수정할 파일, 삭제할 파일, 생성할 파일들 다 리스트업 해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수정하면 안 되는 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삭제하면 안 되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그러면 그 리스트업 한 거를 보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뭐 땡땡 파일은 삭제하면 안 돼. 다른 곳에서 뭐 쓰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think hard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잘 쓰시면 더 잘하겠죠 얘가. 여튼 한 번에 플랜을 잘 세우려고 하기보다 여러 번 플랜을 수정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량 관련해서 전 영상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CC 유세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클로드 공식 도구는 아니고 대충 사용량을 알려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PNPM DLX CC 유세이지를 해보면 이제 사용량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PC가 회사 PC가 있고 개인 PC가 2개 있고 모바일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사용한 토큰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더라고요. 대신 뭐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만 오늘 작업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작업을, 이거는 정확한 작업량이라기보다는 그냥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클로드 코드 터미널을 이제 2개 열어서 하나는 1시간 풀로 거의 돌리고 하나는 10분에서 20분 정도 돌렸습니다. 물론 저는 프로 플랜이기 때문에 소네4를 사용했죠. 1시간 만에 리미트에 도달을 했어요. 맥스 플랜은 $100짜리가 이제 기본 5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시간 만에 리밋이 도달했으니까 맥스 플랜에서는 1개에서 2개 정도의 클로드 코드를 거의 끊김없이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이제 2개가 아니고 뭐 3개, 4개 한 번에 돌린다라고 하면 20배 플랜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셋 시간을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트 리미트가 걸린 이후에 최대 5시간 이내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시간을 좀 알고 싶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테스트 결과는 시간 단위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출근하면서 오전 6시 59분에 클로드 모바일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첫 메시지를 이때 보낸 거죠. 6시 59분. 6시 58분에서 59분 딱 넘어갈 때 보냈습니다. 그러고 30분 동안 오퍼스로 대화를 했어요. 그냥 대화한 게 아니고 리서치 모드까지 켜가지고 MCP 관련된 문서를 다 뒤져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0분 만에 사용량 한도에 다다랐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리미트에 걸리니까 언제 리셋되는지 안 뜨더라고요. 모바일에서만 사용했어서 그런지. 회사 PC에서 리셋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클로드 코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거죠. 네, 이거는 회사에 도착해서 찍은 캡처는 아니고 제 로컬 PC에서 예시로 캡처를 한 건데, 회사 도착해 보니까 리셋 시간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일 AM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쉽게 얘기하면 분 단위가 클수록 리셋 시간이 빨리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6시 59분에 사용하는 거랑 7시 1분에 사용하는 거랑 리셋 시간이 다릅니다. 6시 59분에 뭐라도 이제 메시지를 먼저 보내두면 리셋 시간이 11시가 되는 거고요. 6 더하기 5에서 7시 1분에 보낸다라고 하면 리셋 시간이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출근할 때 조금 유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출근 시간을 보고 첫 메시지 보내는 시점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랑 아래 지금 2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떴을 때는 유세이지 리밋이 거의 도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완전 사용 못할 때는 이렇게 뜹니다. 위에 노란색처럼 떴을 때는 클로드 모바일 기준으로 메시지 한 2-3개 정도 더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알게 된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고요. 클로드 코드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클로드 코드는 재밌다 인 것 같습니다. 뭐가 재밌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플랜 모드라든지 아니면 커맨드, 이제 플랜 모드에서는 주로 XML 방식으로 스펙을 작성해서 넘겨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영상을 좀 더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